네, 황반변성이라는 눈에 생기는 질환은 실명까지 일으킬 수 있어서 위험한데요. 최근에는 40대 젊은 환자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나온 치료제에 한계가 있어서 국내외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또 치료제 개발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의 행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IT 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게 황반변성이라는 질환 좀 생소합니다. 먼저 이게 어떤 질환입니까? 네, 이게 눈 안쪽 망막 중심부에는 황반이라는 신경 조직이 있는데요. 네. 이 시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이 황반에 변성이 생기는 질환을 황반변성이라고 하고요. 예. 특히 습성 황반변성은 심각한 시력 상실을 유발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치료제와 관련한 황반변성 역시 습성입니다. 이게 황반변성이 있으면 격자무늬 직선을 봤을 때 선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보이고요. 일부분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황반변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노화입니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노화로 생기는 질병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네. 노년층뿐만 아니라 이제 젊은 층에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뭐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 시장의 성장성에 있다 이렇게 보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 황반변성 환자 수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2020년에 한 1억 9,600만 명에서 2040년에는 2억 8,800만 명으로 증가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 역시 환자가 증가 추세고요. 치료제 시장 규모만 보면 2020년 세계 기준 89억 달러인데 2027년에는 거의 15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예, 한화로 하면 거의 20조 원 되는 시장이라는 건데, 기존 치료제는 이게 한계가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제 현재 치료제 시장이 이제 외국계 제약사들이 잡고 있고요. 그 예. 치료제를 주로 쓰는데 이게 일단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고 진행을 늦추는 기전인데다가 모두 눈에 직접 주사를 놓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2020년 기준에는 뭐 바이엘 리제네론이 공동 개발한 아일리아가 글로벌 매출액 1위고요. 그리고 노바티스, 제넨테크가 공동 개발한 루센티스가 매출 2위입니다. 매출액 3위는 노바티스의 비오뷰인데요. 주사제 치료제 한계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주사를 중단하고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에서는 이제 그 망막에 위축이 진행하면서 치료에도 불구하고 실명에 이르기도 합니다. 항혈관 내피 성장 인자에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약제를 바꿔서 주사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는 아쉽게도 존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눈에 주사를 놓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확실한 것도 아니고 약에 반응이 없는 사람들도 있단 거네요? 네,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일부 환자들 중에서 이제 약에 반응이 없으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아주 가느다란 굵기의 바늘을 사용해서 눈에 직접 주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크게 아프지는 않은데 네. 이런 방식에 거부감을 느끼는 환자도 그쵸.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개발 중인 황반변성 치료제 신약 중에는 주사 형태도 있겠지만 먹는 경구용이거나 눈에 넣는 점안제 형태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제형의 개발에 성공을 하면 큰 반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눈에 주사 놓는 게 편한 사람은 없을 거니까 빨리 먹거나 뭐 이렇게 넣는 약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까지 그럼 현재 개발이 됐습니까? 네, 현재 이제 국내사들 몇 군데를 꼽아보면 현재 큐라클과 아이코젠 파마 그리고 안지오랩이 임상 2회 이상을 완료했거나 예. 이제 진행 중으로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 경구용이고요. 그 외에 삼진제약이 앞타바이오와 함께 점안제 치료제의 임상 2상을 시작했고요. 이제 시선 테라퓨틱스나 일동제약 등에서도 점안제 형태를 비인상 형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큐라클의 임상 상황과 관련해 유재현 대표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임상 2상을 신청하는 거는 지금도 신청해도 돼요, 저희가. 근데 다만 FDA에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자료를 요청을 한다 그러면 그 정해진 기간 안에 그것들을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꼼꼼하게 지금 예측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시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금년 안에 신청하고 가급적이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좀 첫 환자들이 들어갈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기업에서 또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뭐 무조건 성공할 거다 이런 보장도 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뭐 임상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치료제나 백신이 다 나오지 않듯이 이제 다 상용화되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또 먹는 치료제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이 전체가 이렇게 큰데 안구에 얼마나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도 있고요. 예. 그리고 점안제는 눈 안쪽 망막까지 약물이 잘 전달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니까 이제 기존 치료제와 유사한 성분으로 만든 바이오시밀러 제품 개발을 선점한 곳도 많습니다. 아일리아의 경우 미국 기준으로 오는 2023년 6월에 물질 특허가 만료되는데요. 이에 맞춰서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을 완료했고요. 예. 세트리온과 삼천당 제약도 3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바이오시밀러들 역시 의료 현장에서 폭넓게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과 전문의 의견 보시겠습니다. 보통 바이오시밀러의 출시 가격이 오리지널 약제보다는 좀 저렴하기 때문에 일부 이제 그런 특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은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치료가 필요하지만 비보험으로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상태의 환자분들에게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네, 개발이 쉬운 시장은 아니어 보이지만 우리 국내 제약 바이오사에서 또 열심히 또 뛰어들고 있는 만큼 또 성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